한국은 폐허뿐인 후진국이라 생각하셨던 어머니 서울 도착과 동시에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오지 레이저, 드론 택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고 로봇이 집안을 청소하는 SF 영화 같은 풍경. 과연 이곳에선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피렌체 미술가의 눈에도 놀라운 한강의 기적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세라피나 켈러웨이라고 해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스케치북에 펜을 대고 색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인 기업들의 이야기를 사람들 입에 올리는 일이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손끝에서 태어난 아이디어가 SNS를 타고 퍼져나가면서 누군가 우와, 그건 정말 당신 덕분이야 라고 말해주면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보스인 마르코 씨에게 급히 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또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긴 걸까? 내심 걱정이 됐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르코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세라피나, 정말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에서 새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해요. 가슴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가 금세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이라니.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이야기를 꿈에서도 본 적은 있지만 그 무대에 제가 직접 뛰어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생각만으로도 설레었어요. 625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산업화. OECD가 발표한 치안 안전도 세계 2위 2024년 기준. IT 강국답게 오지 평균 다운로드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세계인이 열광하는 K-팝, K-뷰티, K-푸드의 파워. 이 모든 게 현실로 다가온다고 상상해보세요. 피렌체의 붉은 기와 지붕 사이를 걷다가 서울의 유리타워. 숲 아래서 트렌디한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구상한다는 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짜릿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카메라를 켜자마자 화면 속에 나타난 아빠 루카는 전 세계를 누비는 여행 사진작가, 엄마 소피아는 대학 교수님이세요. 두 분 다 반갑게 웃으셨지만 제 말을 꺼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셨죠. 서울? 거기가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빠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의 낯선 나라로 생각하셨고 엄마는 낯선 풍습과 언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작은 지구본을 톡톡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한국어 수업은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잘 돼요. 치안이 정말 좋아서 자정이 넘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두 분 눈가에는 여전히 근심 가득한 그림자가 맴돌았어요. 괜찮을까? 외로워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이 제 마음에 맴돌았지만 저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매일 영상과 사진으로 소식을 전할게요. 이곳 생활을 매일 보여드리면 꼭 화면만 봐도 함께 있는 기분이 들 거예요. 부모님은 결국 억지 미소를 지으셨지만 두 분 마음속 깊은 곳에 걱정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통화가 끝난 뒤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창밖 피렌체의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들고는 두꺼운 청바지와 화사한 블라우스, 편안한 티셔츠를 하나하나 접었어요. 작은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한국어 교재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흩어졌어요. 한강변 야경은 어떨까?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는 어떤 떡볶이를 팔까? 지하철 표지판은 모두 한글인데 어떻게 읽어야 하지? 짐을 모두 싸고 문을 잠글 때 방 안전등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어두운 걱정들과 반짝이는 기대가 동시에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마르코 씨의 제안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모험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세라피나, 괜찮을 거야. 새로운 모험이 내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거야. 스스로 속삭이며 저는 마지막으로 여권과 지갑, 노트북 충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 위로 펼쳐진 별빛 같은 전등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저는 피렌체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될 테니까요. 70년 전만 해도 전쟁 폐허였던 한반도가 믿어지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 속에 부모님 얼굴이 반짝였죠.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꼭 이 시간에 화상통화를 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잠깐 미소를 머금던 부모님 얼굴이 곧 걱정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거기서 사는 게 안전한 거니? 엄마께서는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아? 아빠께서는 카메라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마치 저를 꼭 껴안고 싶은 듯 물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잘 통할까?
사람들이 영어를 잘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두 분은 번갈아 질문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맞아요. 이곳은 1953년 625 전쟁 직후 폐허였던 땅이에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거쳐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OECD 치안 안전도 1위 도시예요. 부모님은 화면 속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죠. 저는 이어서 자랑하듯 말했어요. 오지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스마트 가로등 AI 교통 시스템 같은 최신 기술이 곳곳에 적용돼 있어요. 응급 의료 서비스도 24시간 운영되고 평균 응급치료 대기 시간은 15분 이내래요. 하지만 두 분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어요. 아직 믿기지 않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엄마, 아빠.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오시면 제가 왜 이곳이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지는지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통화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아빠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께서도 입술을 깨물다가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아, 세라피나. 우리 가볼게. 제 심장은 마치 연을 띄운 바람에 흔들리는 연처럼 크게 뛰었어요. 네. 며칠 일정 잡아놓으시면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하고 외쳤죠. 부모님은 반가움에 환히 웃으셨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낯설음에 대한 걱정이 살짝 남아 보였어요. 통화가 끝나자 저는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드디어 작전명 보여주기 대작전을 실행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걸 느꼈죠. 노트북 옆 공책과 펜을 꺼내 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경복궁 산책 600년 전통 조선 왕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궁. 한강 뚝섬 피크닉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강변에서 연을 띄우고 치킨을 즐기기. 명동 길거리 음식 투어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호떡, 고소한 군밤 맛보기. 남산 케이블카 서울 전경과 붉은 일몰을 한눈에 담기. 이태원 홍대 클럽거리 글로벌 음식과 문화체험. 스마트시티 팝업 전시관 오지 AI IoT 최신 기술 시연 관람. 24시간 편의점 야식 언제든 열린 생활 편의 서비스 체험. 특히 경회로 야간 점등식과 삼성 LG 디지털 쇼룸 방문을 하이라이트로 정했어요. 아빠가 경회로 연못에 반사된 불빛을 보고 눈을 반짝이고 엄마가 한복 체험 후 세라피나 덕분에 한국 전통이 살아 숨쉬는 걸 느껴요 라고 웃으실 걸 상상하니 벌써 가슴이 벅찼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모님이 필요할 모든 지원사항도 꼼꼼히 적었어요. 공항 픽업, 안전수칙 안내, 교통카드 충전, 의료시설 위치, 긴급 연락처. 한 페이지 가득 채워진 공책을 덮으며 제 심장도 차분해지면서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 계획으로 부모님께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 거야. 깊게 숨을 내쉰 뒤 저는 노트북 전원을 껐어요. 화면 속 부모님 얼굴에 떠오를 미소를 생각하며 다가올 주말의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빛이 은은하게 퍼지던 그날 아침, 저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홀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유리천장이 환하게 비춰주는 공간에는 이미 밝은 조명과 함께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은 스카이트랙스 SKYTRAX 11년 연속 1위에 빛나는 곳이어서 저는 부모님께 이곳은 1950년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시작해 이제는 공항 운영에서도 세계 최정 상급인 곳이에요 라고 자랑했어요. 어머, 정말 크고 환하네요. 엄마께서 손으로 유리벽을 쓰다듬듯 바라보셨고 아빠께서는 짐꾼처럼 짐을 챙기시느라 바빴어요. 저는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기 보세요, 엄마 아빠.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예요. QR코드만 인식하면 몇 초 만에 입국이 끝나요. 아빠께서 한참을 화면 앞에서 서성이다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활짝 펴고 지나가셨어요. 엄마께서도 놀란 표정으로 디지털 모니터를 만져보며 정말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아요. 하고 감탄하셨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 저는 한국 전통 공예품을 전시한 면세점도 잠시 소개했어요. 이거 보세요. 백자 다랑아리 모양 초콜릿, 한옥 기와를 본뜬 초경량 캐리어. 우리 고유 문양이 새겨진 노트까지 모두 한국의 문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결과예요. 부모님은 연신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셨고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랑해야겠어요. 라고 웃으셨죠. 수화물을 찾고 나와 밖으로 나오자 바로 앞에 있는 공항 리무진 버스 승강장이 보였어요. 저는 리무진 버스는 무료 WI-5와 USB 충전 포트, 24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스마트 교통수단이에요. 라며 안내했어요.
버스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중간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빠께서는 창가에 기대 유리 너머로 보이는 하늘 위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이게 다 사람이 만든 도로라고? 하실 때 저는 맞아요. 이 다리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집약된 대표적 랜드마크예요. 조류와 파랑을 고려한 설계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대교량이죠. 라고 덧붙였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LED 전광판이 반짝였어요. 저거 보세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에요. 교통량과 날씨, 사고 유무를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운전 경로를 최적화해 준답니다. 엄마께서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출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고 저는 네, 모든 버스에 GPS가 탑재되어 있어서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볼 수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자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 숲이 펼쳐졌어요. 길거리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줄줄이 보였죠. 여기가 명동 번화가 방향이고 저쪽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쪽이에요. 한국 패션 디자인의 심장부죠. 아빠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겠다 라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엄마는 저 큰 전광판에는 또 무슨 광고가 나오려나? 라며 기대하셨죠. 버스 기사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울역, 광화문, 청와대를 지나갑니다. 라고 안내 방송을 해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 7간의 경로는 역사의 중심지를 둘러보는 코스예요. 광화문 앞 세종대왕 동상이 보이면 사진 잊지 마세요. 라고 강조했어요. 약 50분 후 버스는 고즈넉한 종로의 한 호텔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오늘부터 부모님께서 머무실 호텔이에요. 전통 한옥 스타일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곳이죠. 문을 연 순간 은은한 한지 등불과 고급스러운 오칠 가구, 벽면의 조선백자 문양이 부모님을 반겼어요. 엄마께서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곳은 처음이에요. 라고 감탄하셨고 아빠께서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안내하며 내일은 바로 이 호텔 로비에서 전통 달의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할 거예요. 그 다음엔 한강 뚝섬에서 연을 띄우며 간단한 치킨 파티도 준비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이 계획 정말 기대돼 하시는 표정이셨어요. 그날 밤 호텔 객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이곳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추억이 될 거야 하는 설렘에 불을 끄고 잠들 준비를 했어요. 첫걸음부터 부모님이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하신 이 순간이 앞으로 다가올 모험의 완벽한 출발점이 되어 주리라 확신하면서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약 1시간이 지나자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지나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어요. 저는 부모님을 손잡고 조심스레 골목을 걷다가 낡은 듯 보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지낼 우리 집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께 키패드 비밀번호를 안내했어요. 문이 삑 하고 열리자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처럼 탁 트인 복도가 펼쳐졌어요. 신발을 벗으셔야 해요.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자 아버님께서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운동화를 벗으셨어요. 엄마께서는 실내화를 보며 이 실내화가 정말 포근해 보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양말 위에 실내화를 건네드리자 엄마는 살짝 웃으며 발을 넣으셨죠. 여기는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 중 하나로 고려시대 궁궐과 서민, 가옥에서도 사용된 땅속 난방 기술이 발전된 거예요. 저는 벽면 아래의 숨은 보일러관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옛날에는 땔감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보일러로 온수를 순환시켜 바닥을 데워준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손으로 바닥을 살짝 만져보시더니 어머, 정말 따뜻해요. 마치 이불속처럼 포근하네요. 라고 감탄하셨어요. 아버님께서도 바닥을 한번 쓸어보며 온돌 덕분에 겨울에도 바닥 냉기가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다음으로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스마트홈 허브를 가리켰어요. 이 장치는 IoT 사물 인터넷 허브예요. 조명, 난방, 보안, 카메라, 공기청정기까지 모두 앱 하나로 제어할 수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더니 거실 조명이 부드러운 주광색으로 전환되었고 공기청정기가 부지런히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삼성 스마트싱스 앱을 사용해서 집안 전체를 모니터링해요. 실내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님께서는 이게 다 한국의 기술력이냐? 정말 대단하네. 라고 놀라셨고 엄마께서는
마치 미래 영화 속 집 같아요. 라고 웃으셨어요. 거실 바닥에 놓인 작은 로봇 청소기를 보여드렸어요. 이건 로봇 청소기예요. 밤새 자동으로 청소하도록 예약해두면 아침에 항상 깔끔한 바닥을 유지해줘요.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지그재그로 다니며 먼지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시며 엄마께서는 이게 사람 손 안 대고도 집안이 깨끗해진다니 마법 같아요. 라고 감탄하셨죠. 부엌으로 안내하며 저는 배달 앱을 켰어요. 우리 한번 직접 배달도 시켜볼까요? 보통 15분 이내에 문 앞까지 배달이 와요. 엄마께서는 정말 빠르겠네요. 이젠 배달 문화도 세계 최고 수준인가 봐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한국 배달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고 심지어 주문 즉시 배달 예상 시간을 알려줘요. 하고 설명했어요. 조금 후 현관문을 똑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가 깔끔한 박스 하나를 받았어요. 김치전과 떡볶이 세트가 도착했어요. 제가 활짝 웃으며 상자 뚜껑을 열자 매콤달콤한 고춧가루 향이 퍼졌어요. 부모님께서 젓가락을 드시고 드셔보시더니 이 맛 꼭 시장 노점 같은데 이렇게 배달로 먹다니 신기해요. 라고 환히 웃으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책상과 책장을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제가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한글이 여기저기 보이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꼽혀요. 엄마께서는 한글이 이렇게 디자인도 아름답고 우수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라고 하셨고 아버님께서도 한글 덕분에 외국인들도 금방 읽고 쓰더구나. 라고 미소 지으셨어요. 이렇게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부모님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며 이제야 한 번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곳이 바로 제가 가족과 함께할 제2의 집이에요. 전통의 온돌과 현대의 스마트 기술이 어우러진 곳에서 매일매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창밖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우리 집의 마법이 부모님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은 진짜 서울의 작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스며들었어요. 저는 베란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부모님 침실까지 모닝콜을 했어요. 엄마, 아빠,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조용했던 집안이 활기로 반짝하기 시작했죠. 안경점의 순식간 교정. 첫 일정은 안경술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렌즈가 헐거워진 걸 제가 미리 확인해놨거든요. 골목길을 따라 파란 간판에 빠른 안경점 문을 열었더니 입구 위 리코더 소리가 반갑게 울렸어요. 아, 이 감성도 좋네요. 엄마가 웃으셨죠. 사장님께서는 5분 만에 렌즈를 제자리로 딱 맞춰 고정해 주셨어요. 우리 동네였다면 며칠 걸렸을 텐데. 아빠가 감탄하셨고 저도 서울에선 심부름 하나하나가 작은 기적이죠라고 말했어요. 눈 건강도 척척 10분 안과. 안경점 바로 맞은편에 모던한 안과가 있었어요. 자동 출입문을 지나자 은은한 파란 조명이 반겨주더라고요. 접수부터 진료, 처방전까지 단 10분 만에 끝났어요. 엄마께서는 환한 의자에 앉아 의사 선생님에게 눈 검사를 받으셨죠. 이거 정말 편안하네요. 마치 카페 온 듯해요. 엄마가 감탄하시자 저는 서울은 의료 서비스도 속도가 예술이죠라고 자랑했어요. 추억의 만두 골목 투어. 점심으로는 동네 만두 골목을 찾았어요. 포장마차처럼 작은 가게 앞에서 이모님이 갓 빚은 만두를 한 입에 쏙 건네주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먹으며 엄마는 이 맛 한국 만두는 정말 예술이네요. 라고 눈을 반짝이셨어요. 아빠도 담백하면서도 육즙이 살아있어요. 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죠. 세탁소의 일시간 기적. 만두 투어를 마치고 저는 세탁소로 향했어요. 아빠 가디건 좀 맡겨드릴게요. 이모님께서 얼룩을 킁킁 맡아보시더니 1시간 후에 찾아가세요. 라고 웃으셨어요. 1시간이면 충분하다니 부모님은 또 한 번 서울의 속도에 놀라셨어요. 24시간 편의점의 매력. 돌아오는 길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어요. 지나칠 수 없는 바나나 우유 코너 앞에서 엄마는 상큼하게 우유를 흔드셨고 아빠는 즉석 컵라면을 골라 드셨죠. 여기선 새벽에도 이 맛을 즐길 수 있다니. 아빠가 감탄하시자 저는 안전한 도시라 언제든 편의점 문을 열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작은 카페에서의 쉼표. 저녁 전까지 시간이 남아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말차 라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오늘 일정을 정리했죠. 엄마가 이곳은 동네 사람들끼리 소소하게 모이는 공간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서울의 골목마다 이런 힐링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루의 마무리, 작지만 특별한 선물.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선물을 꺼냈어요. 전통 무늬가 새겨진 손수건 3장을 부모님께 드리니 엄마는 눈빛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이에요. 아빠도 서울의 작은 마법을 제대로 느꼈네. 라고 웃으셨죠. 침대에 누워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일상의 작은 마법이 부모님 마음에 오래도록 반짝이게 할 거예요. 이제 출발할 시간이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던 그날,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전날 오후에 주문해둔 전통 한식 뷔페 세트가 문 앞에 놓여 있었죠. 엄마, 아빠, 다 준비됐어요. 하고 부르자 두 분은 게스트룸 문을 살짝 열며 얼굴을 내미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을 손끝으로 느끼시며 서울의 아침 햇살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님께서는 테이블 위 정갈한 반찬들을 한참 바라보셨죠.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여기 있는 반찬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갈치조림은 우리 한반도의 해양 문화가 만든 맛이고 된장찌개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발효 전통이 이어진 결과죠. 부모님은 한 젓가락씩 맛보시며 이 국물 맛 꼭 조상님들이 우리 곁을 지키는 느낌이에요. 라고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한국 음식은 전통과 정성이 어우러진 작은 기적 같은 맛이에요. 라고 덧붙였죠.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긴 뒤 저희 가족은 택시를 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이 택시에도 스마트 미터기가 달려 있어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 요금과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라며 부모님께 기술 자부심을 전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자동 출국 심사 게이트 앞에 섰어요. 여기서 QR코드만 찍으면 10초 만에 출국 심사가 끝나요. 제가 설명하자 아버님께서는 눈을 반짝이며 이제 이렇게 간편한 세상이 되었다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몽땅 보상받는 기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탑승구 앞 대기석에 앉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회상했어요.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된 한강의 기적.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느낀 자긍심. 남산 케이블카 위에서 본 미래형 도시의 야경. 골목골목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과 포장마차의 정취. IoT 허브와 로봇 청소기, 스마트시티의 편리함. 어머니께서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세라피나,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전쟁의 상흔이 느껴지던 땅이 이렇게 화려하게 되다니. 라고 속삭이셨어요. 아버님께서는 망설이다가 담담히 웃으며 이제야 우리 세대가 꿈꾸던 미래를 직접 경험했구나. 라고 한마디 건네셨어요. 비행기 이륙 전 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곳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마법 같은 나라예요. 언제든 다시 오셔서 새로운 모습을 즐기시면 돼요. 그 순간 창밖 활주로에 서 있는 비행기의 날갯짓이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듯 반짝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어. 고마워, 세라피나.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상승하며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가는 걸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땅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기적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거예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작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이 여행은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반짝이는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는 이 땅의 작은 기적들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